양영태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입니다.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서 민주당이 예상과는 달리 참패할 것이다. 아주 극소수 호남 부분에서 외에는 당선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폭망해야 됩니다. 폭망할 것입니다. 폭망하지 않으면 나라가 폭망합니다. 민주당은 폭망을 해야 되는 그런 세력입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9개월 바로 앞뒀는데 신당도 막 뜹니다. 신당도 뜨죠. 양양자, 금태섭, 또 정광훈, 이런 또 상당히 선명한 야당의 기치를 걸고 나온 자유민주당, 고영주, 등등 아주 괜찮습니다. 신선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아주 신선하게 지금 신당에 나와서 이제 그 몫을 하더라도 하여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주 압승을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표만 깨면은 된다. 자유우파의 표가 전부 다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대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대결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신당들, 새로 나온 신당들, 이 신당들도 조금은 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신당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당들이 다 서로 살려고 하면 합쳐야 됩니다. 선거 연대를 하지 않으면은 잘해야 한두 석 얻고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마음을 열고 민주당의 표를 잠시 간다. 민주당의 표를 잠시 간다 생각을 하고 달려들어야 될 것입니다. 신당이 만약에 선풍을 일으키려면 말이죠. 무엇이냐. 인물이 좋아야 되고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로서 좀 어떤 신당이 제일 나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신당에 참여하든 간에 그 신당의 인물이 참신해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도가 그 전주보다 10%나 확 떨어졌습니다. 자, 확 떨어졌다면 이 호남의 10%를 먹을 수 있는 당이 어딜까요? 국민의힘이 먹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못 먹는다면 어디가 먹을 수 있을까요? 양향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양향자는 비교적 건전한 야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호남 출향민들이 밀집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비슷한 바람이 일어나면은 민주당은 참패한다. 여당이 아주 바로 그냥 압승한다. 신당은 다소 선전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참패. 국민의힘 압승, 그 다음에 신당은 비교적 선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주당이요, 지난 4.15 총선에서 180석 얻은 건요, 기적입니다. 그건요, 조국 사태를 코로나 팬데믹이 덮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냥 확 조국 사태를 그냥 놔뒀으면은 바로 망할 텐데 조국 사태를 코로나 팬데믹이 덮어버리고 또 대통령과 집권 여당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문재인과 문재인 여당 민주당이 퍼주기 별걸 다 했죠. 퍼주기가 뭡니까? 국민의 세금을 자기 돈인 양 써가지고 퍼줘가지고 득표를 하고 또 선관위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거를 앞으로 꼭 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선관위가 그 당시에 어떤 짓을 했는지, 소쿠리 선거를 어떻게 했는지 바로 그 점을 우리는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80석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횡재가 민주당에게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딸들이나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이 꿈꾸고 만약에 그걸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개꿈입니다. 개꿈. 개딸의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로남불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죠. 철험의 코미디 쇼, 돈봉투 의혹, 코인 투기 의혹, 상습적인 가짜뉴스, 그 다음에 괴담 선동, 뭐 똥을 먹겠다라는 식의 유치무쌍한 비과학적인 자해극, 이 180석 커녕 뭐 다수당이라도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거는 보나마나 많이 먹으면은 40석, 50석. 저는 그렇게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한 4, 50석 먹을까? 천만에요. 호남에서는 양양자 신당이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은 조국 사태가 난 지 5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586 운동권 시대를 이제 끝내자는 게 전부 다 여론입니다. 이게 시대정신으로 만약에 타오르면은 586 운동권 시대 끝내자, 이것이 막판에 틀림없이 나올 텐데, 그때 나오면은 바로 586 시대는 끝남과 동시에 민주당 시대가 끝납니다. 이재명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법원 앞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그 전에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이 범죄 의혹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찰은 범죄 의혹을 보면 깨알같이 수사를 해서 달려들어야 되는 게 검찰의 본령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때 불체포 특권 지금 자꾸 말을 2번, 3번이나 해놓고 약속을 국민들에게 해놓고 대선 공약까지도 해놓고 지금 수도 없이 얼마 전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큰 소리 꽉 쳐놓고도 어저께 의원총회에서는 no,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짓을 한 이재명 당. 우리는 그 당에 대해서는 이미 다 포기를 했습니다. 말 나오면 입을 뻥끗하면 거짓말,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면 당이 망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도요, 아랑곳 없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힘으로 깨고 부숴야 되는 그런 당일 뿐입니다. 힘으로 죄가 있으면 딱 잡아가지고 구속시키고 아주 원칙대로, 법과 원칙대로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대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론조사는 뭐 보통 무시해도는 안 되지만은 절대적으로 믿어서 안 되는 게 바로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추이만을 인정하지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대부분들이 극좌파, 민주당이 전부 민주당에 잠식돼 있습니다. 민주당에 친화적입니다. 그런 여론조사를 믿으면 안 되죠. 저는 믿지 않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민주당의 표는 15점을 가점하면 딱 맞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부분 15점 가점.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한 40점을 가점하면 그게 맞을 겁니다. 김어준의 그것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폭망하고 호남에서 한 10석, 15석, 그 외에 또 뭐 한 몇 석 해서 도합 40석 내지 4, 50석, 맥시멈 50석. 뭐 이 정도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례정당들 나온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자유민주당, 선명한 자유민주당, 선명한 자유통일당, 또 그 다음에 뭐 신당들 몇 개 나오죠. 좌편향인데 그런 신당도 비교적 선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자, 하여튼 민주당은 폭망한다. 국민의힘이 압승한다. 이 두 가지 테이마는 확실하고 또 비례정당들 소위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이 두 정당은 비례 자리가 꽤나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됩니다. 또 양양자, 금태섭 여기서는 야당 성향들, 야당, 민주당계에서 많이 흡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국민의힘은 내년에 그 선거에서 압승하고야 만다라는 필연적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